오후 2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작은 카페. 61세의 김민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퇴직 후 처음 맞이하는 평범한 일상. 그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김민서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법인 한결. 이준혁 변호사.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변호사라니 무슨 일일까? 강우진 씨를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서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강우진. 40년 전 그 이름 하나로 웃고 울던 21살의 자신이 떠올랐다. 대학 캠퍼스의 은행나무 아래 첫눈이 내리던 겨울, 그와 나눴던 첫 키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사람. 우진 씨가 어떻게? 3개월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민서의 눈앞이 흐려졌다. 죽었다니, 그가 이 세상에 없다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고인께서 김민서 씨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5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5억? 40년 만에 나타난 게 죽음의 소식과 거액의 유산이라니. 그리고 이것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거기엔 우진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민서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아이를 혼자 키워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해냈구나. 이제야 알게 됐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아이에게도 전해줘. 아빠가 너를 사랑했다고. 민서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우리 아이. 민서는 자식이 없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다. 우진과 헤어진 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라니?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에는 분명 김민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유산을 남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말 기억이 안 나십니까? 민서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40년 전 우진이 떠나기 직전에 그 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후로 아무 일도 없었다. 아이가 있었다면 모를 리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상했다. 우진은 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한 걸까? 그리고 왜 4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죽기 직전에 이런 유산을 남긴 걸까?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속에서 40년 전의 사진들이 쏟아졌다. 우진과 함께 찍은 사진, 캠퍼스 축제 사진, 그리고 문득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다. 우진이 떠난 직후 민서는 심한 몸살을 앓았다.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졌다. 그 시절의 기억이 유독 흐릿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왔어. 34세의 딸 지민이었다. 민서가 20대 후반에 입양한 아이. 아니, 정확히는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였다. 민서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30대가 되어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 입양을 결심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민서는 지민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민을 입양할 때 보육원 원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꼭 김민서 씨가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지민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혹시 내 친부모님에 대해 궁금했던 적 없니? 지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질문은 34년간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 대화였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엄마, 무슨 일 있어? 민서는 오늘 받은 편지를 지민에게 보여줄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확실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는. 아니야, 그냥 문득 궁금해서. 하지만 지민은 예민했다. 34년을 함께 살아온 딸이 엄마의 거짓말을 모를 리 없었다.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오늘 누가 찾아왔어?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민은 엄마의 침묵 속에서 불안을 읽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잠들 수 없었다. 우진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아이를 혼자 키워줘서. 만약 지민이 정말 우진의 딸이라면 40년 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민서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우진이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그리고 지민의 진짜 출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새벽 4시 민서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40년 전 우진의 친구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 연락이 끊겼지만 한 명만큼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박성호, 우진의 절친이자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친구.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40년 만에 만나는 박성호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서 씨?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박성호였다. 성호 씨,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낯설게 만들어버렸다. 우진이 얘기 들었어. 유 원장 말이야. 성호가 먼저 운을 뗐다. 성호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진이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리고 아이 얘기는 또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의 40년 동안 삼켜왔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서 씨, 우진이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40년 동안 소식 하나 없던 게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우진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시 우진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우진이한테 재벌 집안 딸과 결혼하라고 강요했죠. 우진이는 거부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죠.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우진이 아버지가 협박했어요. 만약 당신과 계속 만나면 당신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당시 민서 씨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그 공장을 망하게 만들고 민서 씨 남동생이 다니던 대학도 못 다니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런 일이 우진이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지키려면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고 잊어주길 바라면서. 민서는 숨이 막혔다. 40년 동안 우진을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다. 그런데 아이 얘기는 뭐예요? 저는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서 씨, 혹시 우진이가 떠난 직후에 큰 병을 앓았던 기억 없어요? 네,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민서 씨는 임신 중이었어요. 뭐라고요?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다. 우진이 아버지가 알아냈어요. 민서 씨가 임신한 걸.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당신 부모님을 설득했죠. 이 아이를 낳으면 딸의 인생이 망가진다. 아직 대학생인데 미혼모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 보냈어요. 민서 씨가 의식을 회복하기 전에. 민서 씨 부모님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민서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니.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겼다니.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그걸 우진이가 평생을 찾아다녔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았대요. 입양 기록도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40년을 찾다가 죽기 3개월 전에야 찾았어요. 어디서요? 누구예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지민. 민서 씨가 34년 전에 입양한 그 아이예요. 민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민이? 내 딸 지민이가 진짜 내 딸이었다고? 우진이가 알아낸 거예요. 보육원 기록을 뒤지고 뒤져서. 그 보육원 원장이 당시 우진이 어머니 친구였대요. 우진이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라도 민서 씨가 그 아이를 찾을 수 있게 그 보육원에 맡긴 거였어요. 그리고 민서 씨가 입양을 원한다고 했을 때 일부러 그 아이를 소개해 준 거예요.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34년간 함께 살았던 딸이 진짜 자신의 핏줄이었다는 것이. 우진이는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왜 죽어서야 이런 걸 남긴 거예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면 민서의 삶이 또 흔들릴까봐 두렵다. 지민이의 삶도 혼란스러워질까봐 무섭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낫다고. 하지만 죽기 직전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민서는 오열했다. 40년간의 오해, 34년간의 진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런데 민서 씨,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진이가 죽기 전에 당신한테 편지를 썼어요. 직접 쓴 긴 편지. 그걸 어딘가에 숨겨뒀대요. 유언장에는 민서가 우리의 첫 약속 장소를 기억한다면 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약속 장소? 민서는 기억을 더듬었다. 40년 전 우진과 처음 데이트했던 곳, 대학 뒷산의 작은 정자, 그곳에 편지가 있다는 건가요? 아마도 우진이가 죽기 한 달 전에 그곳을 다녀왔대요. 몸이 안 좋았는데도 꼭 가야 한다고 했대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민서 씨, 그런데 지민 씨한테는 뭐라고 할 건가요? 이 모든 걸 말할 건가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지민은 지금까지 자신이 입양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진짜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일단 편지부터 찾아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한편 그날 오후 집에 혼자 있던 지민은 엄마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 변호사 명함과 함께 유산 상속 관련 서류라고 적힌 봉투. 유산? 엄마가 누구한테 유산을 받는다고? 지민은 봉투를 열어봤다. 그리고 그 안에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우리 아이를 혼자 키워줘서 아이, 나 말고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거야? 지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엄마는 평생 혼자 살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있었다고? 그럼 나는 뭐지? 정말 그냥 입양된 아이일 뿐인가? 지민은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34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날 밤 민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민은 냉랭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민아,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다른 자식이 있어?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게, 지민아, 그건. 엄마, 나는 뭐야? 그냥 엄마가 외로워서 데려온 아이. 진짜 자식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민서는 당황해서 지민을 안으려 했지만 지민은 뿌리쳤다. 그럼 뭔데? 엄마는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지민아, 진정해. 엄마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34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지금 와서 설명한다고? 지민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민서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진실은 때로 너무 무겁다. 민서는 결심했다. 내일 대학 뒷산에 가서 우진의 편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지민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한다. 진실을. 그날 밤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대체 누구지? 엄마의 진짜 딸은 누구지? 혹시 나한테 진짜 아빠가 어딘가에 있는 건가? 34년간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질문이 이제야 지민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서는 홀로 대학 캠퍼스로 향했다. 40년 만에 찾은 모교는 많이 변해 있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캠퍼스는 현대식으로 재단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뒷산의 정자만큼은 그대로였다. 민서는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예순한 살의 몸에는 버거운 길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자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숨을 헐떡였다. 여기였지. 40년 전 우진과 처음 손을 잡았던 곳, 첫 키스를 나눴던 곳, 영혼을 약속했던 곳. 민서는 정자 기둥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혹시 뭔가 표시가 있을까? 그때 정자 바닥에 느슨한 나무 판자가 눈에 띄었다. 설마. 민서는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밑에는 녹슨 쇠상자가 있었다. 손으로 상자를 꺼내자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자물쇠 옆에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1207. 민서는 눈물이 났다. 12월 7일 우진과 처음 만난 날.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 번호를 맞추자 찰칵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두툼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우진아. 민서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우진의 필체였다. 민서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겠지. 민서야,
40년 동안 미안했어.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아니, 잊으려고 애썼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떠났던 이유를 이제는 알고 있을 거야. 성우한테 들었겠지. 내 아버지가 너와 내 가족을 협박했어.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너를 지키려면 떠나야 했어. 하지만 가장 큰 죄는 그게 아니야. 민서야, 나는 내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 떠나기 전날 밤 너는 내게 말했었잖아. 우진아,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의 아이라니. 하지만 그 기쁨은 곧 공포로 바뀌었어. 내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너와 아기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어.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들었어. 나는 평생 그걸 후회하며 살았어. 내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보냈어. 나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아버지는 어디로 보냈는지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 그렇게 40년을 찾다가 죽기 3개월 전에야 알게 됐어. 민서야, 놀라지 마. 우리 딸은 지민이야. 내가 34년 전에 입양한 그 아이. 우리 딸을 우리가 다시 찾은 거야. 내 어머니가 도와주셨어. 아버지 몰래 그 보육원에 아이를 맡겼고 언젠가 내가 아이를 찾으러 오면 꼭 연결시켜 달라고 부탁했지. 그리고 그게 이뤄진 거야. 민서야, 나는 지민이를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지민이를 입양한 걸 알고부터 몰래 지켜봤어. 지민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중학교 졸업식 때, 대학교 합격했을 때, 취직했을 때 나는 늘 멀리서 지켜봤어. 지민이는 너무 아름답게 자랐어. 민서, 내 덕분이야. 내가 혼자서 그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몇 번이나 너희 앞에 나타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너무 늦었어. 4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면 너희의 평화로운 삶이 흔들릴까봐 무서웠어. 그런데 폐암 판정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로 바뀌었어.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죽으면 그게 더 큰 죄라고. 민서야,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40년 동안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내 마음은 늘 너에게 있었어.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나는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지민이를 볼 때마다 너와 나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는 것 같았어. 민서야, 지민이한테 말해줘. 아빠가 너를 사랑했다고. 비록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늘 너를 지켜봤다고. 내가 태어난 날, 첫걸음을 뗀 날, 처음 학교에 간 날,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민서, 너한테도 말하고 싶어. 고맙다고.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내가 없었다면 지민이는 이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남긴 유산은 미안함의 표시야. 내가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야. 비록 돈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이것만이라도 받아줘. 그리고 지민이와 함께 행복하게 써줘. 민서야, 나는 곧 떠날 거야. 이번에는 정말로.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 없이 떠나고 싶어. 진실을 말했으니까. 너와 지민이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내가 죽어서도 너희를 지켜볼게. 하늘에서 너희가 행복한 걸 보고 싶어. 민서야, 사랑해.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너의 우진이가. 편지를 다 읽은 민서는 소리내어 울었다. 40년간의 오해, 40년간의 그리움, 40년간의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우진아, 나도 사랑했어. 민서는 한참을 정자에 앉아 울었다. 그리고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다. 이제 지민에게 말해야 한다. 모든 진실을. 그날 저녁 민서는 지민을 거실로 불렀다. 지민은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지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들을게요.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지민아, 너는 엄마의 진짜 딸이야. 네. 지민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입양된 거잖아요. 그래. 엄마가 너를 입양했어. 34년 전에. 하지만 지민아, 너는 원래부터 엄마의 딸이었어. 엄마가 너를 낳았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4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진과의 사랑, 갑작스러운 이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겪었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빼앗긴 아이. 엄마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너를 낳았어.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너를 입양 보낸 후였어. 엄마의 부모님,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엄마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던 거지. 지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엄마가 찾은 게 아니야. 우진이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야. 너를 그 보육원에 맡기고 언젠가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오면 꼭 너를 소개해 달라고 하셨대. 그래서 엄마가 입양을 원했을 때 보육원에서 너를 소개해 준 거야. 그럼 그 강우진이라는 사람이 제 아빠라는 거예요? 민서는 우진의 편지를 지민에게 건넸다. 직접 읽어봐. 내 아빠가 너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야.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저를 지켜봤다고요? 그래, 내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에 멀리서 지켜봤대. 지민은 편지를 꼭 쥐고 울었다. 저는 평생 아빠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있었다니. 그것도 저를 사랑했다니.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34년 동안 내 옆에 있으면서도 몰랐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지민은 민서를 꼭 안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면서도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딸이었다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34년간 함께했지만 몰랐던 진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사랑이 이제야 드러났다.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엄마는 아빠를, 강우진 씨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평생 그 사람만 사랑했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이유도 그거야. 40년 동안 원망도 많이 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엄마, 지민은 다시 민서를 안았다. 이제 알았어요. 왜 엄마가 평생 혼자 사셨는지,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저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만든 아이였던 거네요. 그래, 지민아, 너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야.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를 통해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40년의 시간, 34년의 진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엄마, 저 아빠 산소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엄마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며칠 후 민서와 지민은 함께 우진의 산소를 찾았다. 조용한 산속,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곳에 우진은 잠들어 있었다. 지민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저예요. 지민이에요. 이제야 왔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편지 잘 읽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했다는 거, 멀리서 지켜봤다는 거 다 알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민서도 묘비 앞에 앉았다. 우진아, 나야. 40년 만에 왔어. 미안해. 너를 오해했어. 너를 원망했어. 하지만 이제 다 알았어. 너의 사랑을, 너의 희생을. 민서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우진아, 우리 딸 지민이가 이렇게 컸어. 너무 예쁘고 착하게 자랐어. 너도 봤겠지? 멀리서 지켜봤다며. 우리 딸 자랑스럽지?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우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우진아, 나도 사랑했어. 40년 동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거야. 지민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액자였다. 그 안에는 민서와 지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빠, 이거 드릴게요. 엄마와 저예요. 아빠가 만들어준 가족이에요. 비록 아빠는 곁에 없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아빠가 원했던 대로요. 지민은 액자를 묘비 옆에 놓았다. 아빠, 하늘에서 저희 지켜봐 주세요. 엄마와 저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게요. 아빠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산소를 다녀온 후 민서와 지민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입양 모녀가 아니라 진짜 피를 나눈 모녀이자 40년의 비밀을 함께 풀어낸 동반자였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도 가보고 싶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지민의 외조부모, 즉 민서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지민이 민서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인사드려야지. 다음 날 두 사람은 민서의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지민은 묘비 앞에서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예요. 지민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손녀라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려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라는 거요. 지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엄마와 저를 떼어놓을 수 있냐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거였죠. 엄마를 지키려고, 저를 지키려고. 민서도 부모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왔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21살 미혼모가 된 딸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셨던 거죠.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지민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민이를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게 다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이에요. 그날 저녁 민서와 지민은 변호사 이준혁을 다시 만났다. 유산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은 총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5억 원입니다. 유언장에는 김민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유산을 남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민 씨가 그 아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두 분이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부 지민이한테 주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민아, 이건 내 아빠가 너한테 남긴 거야. 내가 받아야 해. 하지만 유언장에는 엄마한테도 주라고 했잖아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한테는 이미 충분해. 40년간의 오해가 풀렸고 너와의 진실을 알게 됐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유산이야.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 혼자만 받을 수 없어요. 엄마가 저를 34년 동안 키워주신 거,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데요. 반으로 나눠요.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아파트는 민서가, 예금은 지민이 받기로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함께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엄마, 우리 이 돈으로 장학재단 만들어요. 장학재단? 네. 저처럼 입양된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이요. 강우진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아빠의 이름으로 좋은 일하면 아빠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민서는 지민을 꼭 안았다. 지민아, 정말 장하구나. 그래, 그렇게 하자. 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3개월 후 강우진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는 깊었다. 지민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저는 34년간 제가 입양아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 멀리서 지켜봐 주신 아빠, 그리고 34년간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신 엄마.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장학재단은 저처럼 가족의 사랑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민서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34년 전 보육원에서 처음 지민이를 안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그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던 그 운명적인 끌림. 행사가 끝난 후 민서와 지민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40년 전 우진과 자주 가던 작은 중국집이었다. 엄마, 여기 자주 오셨어요? 응, 내 아빠와 함께. 여기 짜장면이 정말 맛있었거든. 두 사람은 짜장면을 주문했다. 그리고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민이 물었다. 그래, 너무 행복해. 너를 다시 찾았으니까. 아니, 원래 내 옆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제 인생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엄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지민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34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그리고 진실을 말해주셔서. 아니야, 지민아. 고마운 건 엄마야. 내가 엄마의 딸로 태어나줘서, 엄마 곁에 다시 돌아와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40년 전
우진과 찍은 사진 옆에 오늘 지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붙였다. 우진아 봐.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 우리 함께 키웠어. 비록 내가 곁에 없었지만 내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있었어. 민서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40년 전 우진과 첫 키스를 나눴던 그날처럼 우진아 사랑해. 그리고 안녕. 민서는 드디어 40년간의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 우진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 그리고 40년 동안 멀리서 자신과 딸을 지켜봤다. 이제 민서는 알았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상대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지민이 민서를 깨웠다. 엄마, 일어나세요. 오늘 아빠 산소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일어났어. 두 사람은 함께 우진의 산소로 향했다. 어제 내린 첫눈이 산소를 하얗게 덮고 있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지민이 밝게 말했다. 아빠,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아빠 이름으로요. 많은 아이들이 아빠 덕분에 도움받을 거예요. 자랑스럽죠? 민서도 묘비 앞에 앉았다. 우진아, 이제 엄마와 지민이가 진짜 가족이 됐어. 아니, 원래부터 가족이었지만 이제 서로 그걸 알게 됐어. 내 덕분이야. 고마워. 바람이 불어 눈송이가 춤을 췄다. 우진아, 너는 평생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도 너를 사랑했어.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민서와 지민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얀 눈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하나가 아닌 둘 가지만 하나처럼 붙어있는 그림자. 그들은 이제 알았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는 40년간 이어져 온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강우진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민서와 지민을 통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 형태를 바꿔가며 영원히 계속된다. 민서와 지민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40년의 비밀을 풀고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와 이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의 시작이었다. 3년 후 장학재단은 크게 성장했다. 벌써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많은 한부모 가정과 입양 가정이 도움을 받았다. 지민은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고 민서는 고문으로 활동하며 아이들을 돌봤다. 어느 날 한 10대 소녀가 재단을 찾아왔다. 입양된 아이였는데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입양된 거 알게 된 후로 계속 혼란스러워요. 지민이 소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한테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나도 입양된 아이였어. 그리고 34년 동안 몰랐어. 내 진짜 엄마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소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그리고 알았어.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입양됐든 아니든 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소녀는 눈물을 흘렸다. 지민은 소녀를 안아주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지민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다. 우진아, 보이니? 우리 딸이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 내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그날 저녁 민서는 우진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벌써 수십 번도 더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다. 민서야, 사랑해. 민서는 편지에 입을 맞췄다. 나도 사랑해, 우진아. 영원히.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민서는 그 별이 우진이라고 믿었다. 하늘에서 자신과 지민을 지켜보는 우진이라고. 그리고 민서는 알았다. 자신은 평생 우진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40년간의 오해는 풀렸고 진실은 드러났고 사랑은 계속되었다. 이것이 민서와 지민 그리고 우진의 이야기였다. 제시도들계 속의 필로그 -5년 후 봄날의 약속. 5년이 흘렀다. 민서는 이제 66이 되었고 지민은 41살이 되었다. 강우진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관이 되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수많은 가정이 상담과 지원을 받았다. 지민은 이 일에 헌신했고 민서는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지켜봤다. 어느 봄날
지민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 저 결혼해요. 민서는 깜짝 놀랐다. 정말? 누구랑? 재단에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자원봉사자로 오셨는데 3년 동안 알고 지내다가 고백받았어요.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41살이 되도록 결혼에 관심이 없던 지민이었는데 드디어 사랑을 만난 것이다. 이름이 뭔데? 정민호예요. 중학교 선생님이고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 좋다. 엄마가 만나봐야겠다. 일주일 후 민호가 민서를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입니다. 앉으세요. 우리 지민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지민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지민 씨의 과거도, 지민 씨가 입양됐다는 사실도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지민 씨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민서는 민호를 찬찬히 살펴봤다. 그의 눈빛이 진실했다. 민호 씨, 우리 지민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40년간의 비밀을 안고 태어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을 견뎌냈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지민 씨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우리 지민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지민이 아빠한테도 인사하러 가야 할 것 같네요. 며칠 후 민서와 지민 그리고 민호는 함께 우진의 산소를 찾았다.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지민이 먼저 말했다. 아빠, 저 결혼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사위 정민호입니다. 지민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민서는 묘비 옆에 앉았다. 우진아, 들었지? 우리 딸이 결혼한대. 좋은 사람 만났어. 너도 좋아할 것 같아.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우진이 축복하는 것 같았다. 우진아, 이제 우리 딸도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됐어. 내가 못다한 일들을 민호 씨가 대신해 줄 거야. 하지만 넌 영원히 지민이 아빠야.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지민도 덧붙였다. 아빠, 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우진이라고 지을게요.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그래서 아빠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할게요.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지민이 이렇게 성숙해진 것이 감격스러웠다. 결혼식 날 6개월 후 지민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장학재단 아이들이 모두 참석했고 지민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민서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서는 괜찮았다. 자신이 엄마이자 아빠 역할을 해왔으니까. 지민아, 행복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버질로드를 걸으며 민서는 40년 전을 떠올렸다. 만약 우진과 결혼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우진이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을까? 하지만 민서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이다. 주례는 박성우가 맡았다. 그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40년 전 두 젊은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사랑은 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오늘 결혼합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아, 보이니? 내 딸이 결혼한다. 내가 못 본 모습을 우리가 대신 보고 있어. 하늘에서 축복해줘. 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나눴다. 저 정민호는 김지민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저 김지민은 정민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민서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 우진아, 우리 딸이 행복해. 내가 원했던 모습이야. 식이 끝나고 지민이 민서에게 달려왔다. 엄마, 저 행복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그리고 민서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아빠 덕분이기도 해.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봐줬어. 1년 후 지민은 임신했다. 민서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지민아, 정말 아기가? 네, 엄마. 아들이래요. 아들. 우진이의 손자구나. 민서는 배를 쓰다듬었다. 애기야, 할머니란다. 건강하게 나와야 한다. 몇 달 후 지민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약속대로 이름은 강우진이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다. 민서는 갓 태어난 손자를 안고 울었다. 우진아, 우진아. 작은 아기가 눈을 떴다. 그 눈빛이 묘하게 옛날 우진과 닮아 있었다. 우진아,
너 할아버지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너를 보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서는 손자를 꼭 안았다. 40년 전 자신이 낳았지만 보지 못했던 딸, 그 딸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산소에서의 보고. 일주일 후 민서는 지민, 민호, 그리고 갓난아기 우진이를 데리고 산소를 찾았다. 우진아 봐. 내 손자가 왔어. 이름이 너랑 똑같아. 강우진이야. 민서는 아기를 묘비 앞에 안고 앉았다. 우진아, 우리 사랑이 이렇게 이어졌어. 너와 나, 지민이, 그리고 이제 우진이까지 4대가 이어진 거야. 지민도 말했다. 아빠, 제 아들이에요. 아빠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이제 아빠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아기 우진이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다. 민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40년간의 여정이 이제 완성되는 것 같았다. 우진아, 고마워. 나한테 사랑을 남겨줘서, 지민이를 남겨줘서, 그리고 이제 우진이까지. 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민서는 이제 71살이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어느 날 민서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했다. 우진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우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늙었어. 곧 내 곁으로 갈 것 같아. 우진아, 40년이 지났어. 내가 떠난 지 40년, 내가 떠난 지 10년.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짧은 시간이었어. 이제 나는 후회가 없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것도, 40년을 오해하며 산 것도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민이를 더 사랑할 수 있었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었어. 우진아, 우리 딸 지민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지금은 행복한 엄마가 됐어. 내 손자 우진이도 벌써 6살이야. 정말 똑똑하고 착해. 장학재단도 잘 되고 있어. 벌써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어서 기뻐. 우진아, 나 이제 곧 갈게. 내 곁으로. 40년 동안 기다렸잖아.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천국에서 나 기다리고 있지? 우리 다시 만나면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하자.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우진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의 민서가. 민서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진의 사진 옆에 놓았다. 민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잠든 듯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지민은 슬퍼했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었다. 엄마가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서의 유언대로 그녀는 우진의 옆에 묻혔다.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섰다. 지민은 2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아빠, 이제 함께 계시네요. 40년을 기다린 엄마, 이제 행복하시겠죠? 6살 우진이가 할머니 묘비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 우진아.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계셔. 그럼 할머니 행복하겠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고. 지민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 맞아.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났어. 지민은 이제 55이 되었다. 우진이는 16살 청소년이 되었다.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양 가정 지원 기관이 되었다. 어느 날 우진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랑 할아버지 이야기 다시 해줄래요? 또 벌써 수십 번도 더 들었잖아. 좋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영화 같아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대학생 때 만났어. 첫눈에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떠나야 했어.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우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 번도 할머니를 잊지 않았어. 그리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지. 와, 40년이나 기다렸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래. 그리고 할머니는 나를 낳았어. 할아버지의 딸을. 하지만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몰랐지. 34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그게 제일 신기해요. 어떻게 몰랐을까요? 운명이었나 봐. 하지만 결국 알게 됐어.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죽어서 다시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 맞아.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부모님이 함께 웃고 계실 것 같았다. 우진아,
너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 네, 엄마. 저도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우진이는 이제 36이 되었고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지민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고문으로 활동했다.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돌아왔다. 우진이가 단상에 올라 말했다. 30년 전 제 외할아버지 강우진은 마지막 유산으로 이 재단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나눴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외할머니 김민서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았을 때 용서하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어머니 김지민은 34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재단은 단순히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식이 끝난 후 우진이는 산소를 찾았다. 혼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예요. 우진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재단 30주년 됐어요.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도움받았어요. 자랑스럽죠? 우진이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유산을 남겨주셔서 돈이 아니라 사랑을요. 세월은 흘러 50년이 지났다. 강우진 장학재단은 이제 8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입양 및 한부모 가정 지원 기관이 되었다. 젊은 직원이 재단의 역사관을 안내하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재단 창립자 강우진 선생님과 김민서 선생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사진을 바라봤다. 40년 전 대학생 시절의 우진과 민서가 웃고 있었다. 이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물었다. 선생님, 진짜 사랑은 영원한 건가요? 직원은 미소 지었다. 그래, 맞아. 강우진 선생님과 김민서 선생님이 증명하셨지.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소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저도 나중에 저런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이 재단이 바로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곳이니까. 그날 밤 산소에는 달빛이 비쳤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서 달빛을 받고 있었다. 묘비에는 이끼가 끼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영원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또 다른 사랑이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것 같았다.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다. 두 개의 별이 나란히 영원히. 후기 마이너스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우진과 김민서의 사랑은 그들이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딸 지민을 통해, 손자 우진을 통해, 그리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꿔가며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때로는 연인으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기억으로, 때로는 유산으로. 강우진은 민서 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은 늘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민서는 40년을 혼자 살았지만 우진의 사랑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민은 34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지만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고, 죽어서도 살아있는 것. 당신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사랑도 영원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떠나도 그 사랑은 다른 형태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칩니다.